여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살라는 세계적인 선수지만 지금 토트넘 팀에 넣어도 팀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최전방에서 띄워주며 조직력 있는 수비 기반을 갖춘 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감독을 골로만 평가할 수 있나? 수비도 중요하죠. 수비도 축구의 일부고. 일단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지금 리버풀 공격수인 살라도 현재 자신이 이끄는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 살라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선수이지만 지금 토트넘에 넣는다면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기력을 살라가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이렇게 지금 토트넘 감독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살라가 지금처럼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토트넘에서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상태의 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팀은 망가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거, 뭐 부상자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선수들에 대해서 그 기회를 창출하고 최전방에 띄워주며 조직력 있는 수비 기반을 갖춘 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항상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살라는 현재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팀에서 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서 손흥민을 만약에 리버풀로 옮긴다면은 그의 득점력도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히. 현재 우리 선수들은 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팀의 최상의 컨디션이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소니를 돌아오는 소니를 보게 될 것이다. 골을 넣는 능력과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그래서 뭐 이 인터뷰를 보면은 리버풀의 간판 공격수 살라,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엄청 드높여주는 인터뷰를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수비적인 부분, 기회 창출하는 거, 뭐 이런 좋은 상태의 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신이 속한 토트넘에는 이런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 나는 이걸 보면서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술자리에서 내가 너랑 얘기할 때 해야 되는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경기가 끝났어. 혹은 우리가 내일 이제 카라바오컵 1차전 준결승이 딱 있어. 근데 너가 나랑 친한 친구야. 너가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너가 나한테 와가지고 홍영, 근데 형 솔직히 흥민이 요즘 폼 떨어졌어? 아니면 홍이 형 솔직히 요즘 흥민이랑 살라랑 이렇게 비교하면 살라가 더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이 새끼야 흥민이가 지금 리버풀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나 가능한 법이지. 나 이거를 물론 이게 손흥민을 되게 높여주는 인터뷰긴 하지만 이거를 난 공식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 유튜버 방송용이 아니라 BBC 자료에 지금 나온 거고 그 심지어 오늘 새벽에 경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리버풀. 그러니까 리버풀이랑 하니까 리버풀에 대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이 진짜 상남자. 근데 상남자긴 해. 네, 상남자고 나는 뭐 막 재고 이런 거 없다. 나는 내 머리에 나오는 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르나르도 실바 400억 얹는 것처럼 나는 그냥 던진다.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테코글루가 나쁜 감정을 갖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손흥민 선수의 기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현재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고 토트넘은 잘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단판 승부에서 우리 선수들이 쫄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솔직히 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이제 이거가 있어. 너는 지금 포스테코글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뭐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왜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트넘에 아까 그때 여러분들이랑 봤던 자료 그대로 이렇게 많은 득점과 이렇게 많은 기회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감독을 또 모셔올 수 있냐 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네, 지금 이 통계 자료만 봐도 토트넘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리그 10몇 위에 있는 이 팀이 여러분 빅4, 빅6에 있는 팀보다 더 높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 득점 자체가 애초에 소파스코어라는 지금 높지 않나? 토트넘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순위 자체가 일단 높잖아. 근데 골을 많이 먹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건 맞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솔직히 지금 뭐 골키퍼도 없고 센터백 주전도 없고 한데 42골을 넣었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은 팀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 리그에서 12위예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 감독의 역량을 의심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해. 공격적인 부분은. 근데 항상 이 감독을 얘기할 때 수비가 문제다. 수비가 문제다 하는데 저는 그건 있어요. 과연 로메로랑 반더벤이 온전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골을 먹었을까? 안 먹었지.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선수를 다치게 한 것도 이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저는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토트넘이 진짜로 그레이와 같은 선수가 아니라 단단한 백업 중앙 수비가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 하면은
노팅엄에서 지금 뛰고 있는 무릴로 같은 애가 백업이었다. 뭐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조고메스나 그 코나테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 두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쓰잖아요. 지금 그치. 리버풀이. 그치. 반다이크도 어쩔 때 쉬게 해주고. 그치. 근데 코나테, 조고메스 정도 되는 퀄리티의 백업 중앙 수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포스테코글루가 반더벤을 그렇게까지 죽였을까? 힘들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이 가진 스쿼드의 한계 때문에 다 일어난 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를 엄청나게 욕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는 포스테코글루에 굉장히 옹호파였죠. 처음에. 아니, 처음에도 그렇고 솔직히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나는 네. 처음에 했던 말이 애초에 토트넘은 거의 8위에서 10위권에 끝날 것 같다라고 내가 막 올렸을 거야 처음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올 시즌 안에 경질될 것 같다라는 말도 거기 했었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봐봐 여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살라는 세계적인 선수지만 지금 토트넘 팀에 넣어도 팀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최전방에서 띄워주며 조직력 있는 수비 기반을 갖춘 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감독을 골로만 평가할 수 있나? 수비도 중요하죠. 수비도 축구의 일부고 골을 5골 넣으면 뭐해? 6골 먹고 지면 그 감독이 과연 성공한 좋은 감독이냐라고 봤을 땐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나는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적인 면만 바라봤을 때는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 내 네. 개인적인 기준에는. 근데 그걸 빼고도 사실 수비적인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압박의 형태 이거 너무 안 좋아요. 그 압박의 형태를 리버풀이 하냐 아스날이 하냐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손흥민이 에너지를 빼고 솔랑키가 에너지가 빼고 클루체스키 에너지 나가고 이런 선수들이 에너지가 나가니까 공격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지쳐서 골을 못 넣는 경우도 난 나온다고 생각을 해. 힘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거잖아. 근데 그게 포스텍의 단점이다. 수비의 기반이잖아. 앞으로 보면서 축구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 그리고 부상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들이 아니라 근육. 결국 네가 말한 것처럼 뭐 고메즈라든가 콴사가 있으면 네. 얘네들이 들어와서 대체해줄 수 있고 알리송 나갔을 때 그 들어왔던 그 골키퍼가 네. 켈레언가 뭔가 네. 걔가 미친 듯이 잘해줘가지고 솔직히 이번 시즌 리버풀이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스쿼드의 기반이 있다면 사실상 뭐 지금 이 포스텍의 너 말이 이제 더 성립이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나도 맨날 소고기가 먹고 싶어. 오마카세 먹고 오마카세가 싶고. 맨날 먹고 싶대. 근데 네. 돈이 없어. 네. 그러면 네 형편에 맞게 밥을 먹어야 되냐? 나도 오마카세랑 뭐 소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 밥을 먹어야 되냐? 제 형편에 맞게 먹어야죠. 그치? 네. 포스텍코글루는 그 형편에 맞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감독이 되어야만 해. 이 팀에 있는 이상. 근데 포스텍은 맨날 오마카세를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리버풀 상대로도 오마카세를 가겠다는 거고 지난 시즌 첼시랑 뛸 때도 한 명 퇴장당했을 때 보여준 광기 존나 멋있지. 근데 그 멋있는 게 돈이 없어도 내가 진짜 이 여자친구한테 한번 잘 보이고 싶어서 오마카세 한 번 데려가는 건 괜찮아. 네. 근데 손 쪽쪽 빨면서 남한테 돈 빌려가면서 남한테 돈 빌려 가면서 오마카세 데려가면 그게 멋있냐는 거야. 그건 이제 멋있는 게 아니죠. 그럼 객기죠, 객기잖아. 골로 간다는 거지. 근데 지금 포스텍이 하는 축구가 그거잖아. 선수가 부족하다. 뎁스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드라구시랑 아츠그레이가 뛰고 있고 로메로랑 반더벤이 있었으면 우리는 씨발 나도 아빠가 과르디올라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데뷔했다 이거야. 맞잖아. 그거랑 다를 게 나도 없어. 아빠가 무리뉴면 지금 B급 땄다 이거야. 나도 지금 맨시티 스쿼드를 주면은 우승할 수 있다 이건 나도 거죠. 브라질 스쿼드가 있었더라면 네. 킹스리그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거야. 이거랑 뭐가 달라? 우리 킹스리그 멤버가 예를 들어 6개월 연습하고 나갔으면 적어도 페루는 이겼다 이거야.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자기가 처한 이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 맞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 그치.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상만 바라보고 있다. 현실보다는. 그게 맞는 말 아니야? 맞죠. 아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봐보세요. 킹스컵에 나가서 어. 브라질한테 7골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페루한테 또 네, 졌어요. 네. 대량 실점하고 졌어요. 근데 득점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브라질한테 4골 넣는 팀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 포스텍은 그 말을 저는 할 자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자기가 공격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솔직히. 이 포스텍이 만약에 지금 공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이 감독 그냥 진짜 내보내야 된다. 현실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이다 할 텐데 공격적인 지표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스텍의 공격적인 부분은 나는 비판한 적이 거의 없어. 그냥 가끔 가다가 비판하는 부분이 왜 자꾸 손흥민한테 한 번에 볼이 가야 되는 상황 때 거기다가 메디슨이고 싸르고 걔네 쓰잘데기 없는 행동하는 선수들을 거기다 껴놓냐. 아, 근데 그건 제가 지난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레이가 왼발잡이 센터백이 아니에요. 그레이 반더벤이면 왼발잡이 센터백이라서 열어놓고 이 패스가 빡빡 나가는데 그레이 플레이하는 걸 잘 보면은 공을 자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확 열어서 잡기보다는 애매하게 오른쪽으로 잡아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한테 들어갈 패스 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네, 거쳐간다. 그것 때문에 이 포스텍이 한 칸 내려서 쓰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좀 의미가 네, 있네. 그리고 그레이가 어리다 보니까 은근히 그 거리가 꽤 멀어요. 그 어린 선수들이 용기를 갖고 그 패스를 넣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렵죠. 빅 경기에서 그렇지. 잘리게 되면 역습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 선수를 계속 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너 좀 축구 보는 눈 좀 늘었다, 야. 내 노력이 문도구 아카데미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 야, 너 축구 보는 눈 좀 늘었다, 야. 그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예전보다 더 강하게 지금 치고 있거든요. 토트넘을 만나는 팀들 뉴캐슬 전도 보면은 뉴캐슬이 강하게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더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가 앞으로 잡아야 될 볼도 은근히 옆으로 잡아놓고 다시 드라구신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 쪽에서 오른쪽 공격이 많이 살아나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 한 명 끼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네. 어쨌든 토트넘이 난 그렇게 생각해. 최근 토트넘의 경기 결과들을 보면 뉴캐슬한테 한 골을 넣었어요. 네. 울브스한테 2골 넣었어요. 네. 뭐 노팅엄한테는 한 명 퇴장당하면서 이제 1대0으로 졌죠. 네. 리버풀한테 3골 넣었어요. 네. 맨유한테 4골 넣었죠. 네. 사우스햄튼한테 5골, 레인저스한테 1골, 첼시한테 3골. 근데 4골을 쳐먹은 거죠. 근데 이 쳐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네. 결국 좋아, 공격 잘하는 거 좋고 골 잘 넣는 거 좋다 이거야.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면 조금만 본인의 수비적인 부분만 보완을 했더라면 이거는 또 다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들이었다라는 거야. 그쵸. 맞잖아. 근데 그걸 바꾸지 않잖아. 음. 근데 그 바꾸지 않으면서 자꾸 한 탄만 내놓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팀의 상황이 안 좋다. 그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반영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시즌이고 축구고 이거 아닐까? 근데 본인도 저는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격할 때 가장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거 알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할 때 윙백들을 너무 올렸으니까 카운터어택 맞을 때 반드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실점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안 알아요. 올려야지 그러면. 그리고 뉴캐슬전 실점 상황도 보면은 선수가 지금 베리발 나와 있고 사르가 미드필드 보고 있는데 무리해서 계속 오스틴 이용해서 빌드업을 했어요. 그래서 끊겨서 실점을 했어요. 첫 번째 골을 고든한테. 근데 포스텍이 이제 거기서 약간 그게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색깔을 버리고 농볼 축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 상황을 격파해 나가면서 빌드업을 할 것인가. 근데 포스텍은 빌드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은 게 잘 네. 봐. 지금 맨발을 보세요. 네. 뭐 오스틴까지 나온 거 이해하겠다 이거야. 네. 저 베리발이 선발로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왜 근데 저도 왜 베리발- 메디슨을 안 쓰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이해는 안 가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안 쓰는. 물론 뭐 힘들고 네. 로테이션 돌고 있고 이러니까 뭐 쓴 것도 있겠지만 비스마도 있었고 우리가 비스마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비스마, 메디슨 둘 중 하나는 베리발 대신 쓸 수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 베리발을 왜 쓴지도 저도. 그러니까 기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최대한 스쿼드를.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번 리버풀 그 독감 이슈가 있었어요. 이 경기 전에 토트넘 선수들 몇몇 선수들이 독감에 걸려서. 링크를 맞고 뛰어야죠. 근데 팀이 상황이 아니야.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마도 포스텍의 이번 시즌 포커스는 리그가 전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냥 카라바오랑 유로파의 모든 걸 올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럼 김 코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 코치가 이 팀의 사장님이야. 네. 이 토트넘 팀의 사장님이야. 네. 근데 우리 팀이 대회를 맨날 나가. 네. 플레이 좋아. 네. 뭐 공격도 잘해. 수비도 좋아. 막 2골 넣었어. 네. 막 강팀한테. 네. 근데 10경기 했는데 한 6패 7패를 한 거야. 네. 그 감독이랑 계속 갑니까? 그럼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줬는데 네. 솔랑키 사줬잖아. 저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골을 많이 먹은 건 수비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니까. 그러면은 반더벤 같은 선수를 하나 더 사주겠죠. 아니 그러니까 돈 없는데 자꾸 오마카세 갈 생각 하지 말고 이 미친놈아. 아니 반더벤 같은 애도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 그럼 해결되잖아. 스펜스를 중앙 수비로 쓰기까지 했다는 거 지난. 그러니까 지금 돈 없고 오마카세 가는 소리고 그게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하잖아 어쨌든.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해. 네. 근데 순위가 점점 낮아져. 네. 너는 그 사람 믿고 가? 난 축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강등. 그러니까 수비를 못 하는데 축구에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로메로가 뼈 부러졌어? 반도벤이 뼈 부러졌어? 근육이 우도기가 뼈 부러졌어? 근육 문제죠. 그 왜 그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잘못된 수비 방식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게 누구 문제야?
감독 문제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단편이 네가 좋아하는 공격적인 부분만 네. 좋다고 축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이게 킹스리그가 아니야. 멀티골이 없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못 나와요. 김코치는 거의 킹스리그 룰이야. 공격만 잘하면 이긴다. 아니 나는 수비 전술이 문제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상이 나는 부상의 그 이유가 어.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백업 자원이 풍족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라 생각해.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왜 지금까지 포스텍이 셀틱에서도 그렇고 어느 팀에 있든 이렇게 경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팀들은 다 우승을 해왔고 그런 팀들에서는 자신이 증명을 다 해왔어요. 근데 이 팀이 와서 이거 안 되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포스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건 나도 공감은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랑 똑같아. 아까 오마카세 다르게 비유를 해줄게. 이번에 너가 방금 말한 것처럼 비유를 해줄게. 너가 옛날에 돈이 많았어. 네. 그래서 옛날에 오마카세 갔어. 네. 옛날에 슈퍼카드 끌었어. 네. 막 강남 막 빌딩도 하나 있었어. 네. 네가 잘 나가는 상태에 있던 거야. 네. 근데 어느 날 네가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을 했는데 말하면 그게 알죠. 상패가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네가 이제 거지가 됐어. 네가 아무런 것도 없어 이제 가진 게. 그때 너 또 오마카세 갈고 슈퍼카 탈 거야? 못 아니면 하죠. 그때는 일단 지하철 다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시 차곡차곡 모을 생각을 할 거야? 천천히 지하철 타야죠. 그래 그 상황인 거잖아. 지금 팀 상태가 개털인데 예를 들어 지금 팀 상태가 그만큼의 백업을 지원을 못 해주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선수들을 갈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갈아 쓴다는 게 뭐야? 반도벤이 매 경기 나와서 맨날 뒷공간 커버를 그렇게 긴 거리를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근육이 부하가 오겠지? 예. 근데 그 부하가 거기서만 올까? 아니죠. 어디서 와요? 훈련장에서부터 이런 축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훈련장에서부터 이 템포로 훈련을 하면서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하가 쌓이는 거죠. 부상이 오죠. 그 부상이 오겠죠. 근데 우도기도 그렇지. 우도기 맨날 들어와서 몇 게임 뛰면 어떻게 돼요? 햄스트링 나가죠. 반도벤은요? 햄스트링 나가죠. 로메로는요? 로메로는 맨날 발가락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왜 아프겠냐고. 맨날 애들이 다 앞집 비우고 나가니까 자기가 커버 뛰다가 그 발가락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럼 반대로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어. 그 수비 중에 포르는 왜 안 다치죠? 걘 정성을 다해서 뛰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죠. 포르도 열심히 뛰어요. 아 너가 아직 그러니까 축구 보는 눈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까? 손흥민 선수는 왜 안 다치는 거죠? 아니 손흥민은 햄스트링이 없고 내가 여기서 너 포로에 대해서 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돼. 네.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된다면 이게 반대 전환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 네. 그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네. 현명하고 책임감이 있는 수비수 오른쪽 풀백은 이 언더래핑을 네. 이게 잘릴 것 같은 상황이면 안 나가. 어. 근데 로메로가 많이 다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포로 얘가 이게 무조건 자기한테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이게 잘렸을 때 내가 이걸 대응해야겠다는 생각보단 일단 나는 감독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였어. 시켰으니까. 근데 여기서 잘렸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이 진행이 되지. 네. 그럼 여기서 포로가 100으로 내려올까? 한 6, 70으로 내려와. 너네 알아서 막아라. 너네가 일단. 막아줘야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포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다치는 거야. 존슨이 햄스트링 부상 당하는 거 봤어 많이? 못 봤죠. 왜? 걔 압박할 때 손흥민처럼 뛰어 안 뛰어? 뛰죠. 안 뛰어. 너 존슨이 압박하는 자세 봐봐. 손흥민이 왼쪽에서 치고 들어갈 때는 크로스 올릴 때는 존슨이 막 껌 올면서 막 이렇게 뛰어. 네, 공격할 때 근데 위해서 수비할 때 존슨이 정확히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뛰어. 그래서 부상을 안 당한 거다. 어. 셉셉이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뛰는? 셉셉이는 애초에 엉덩이를 쓰는 선수잖아. 그러니까 셉셉이는 경기 끝나가면 엉덩이에 그 몽고 반점 3개씩 생겼대. 사르는 왜 안 다치? 사르는 그래도 로테를 많이 돌려주잖아. 얘는 어떻게 보면 맨날 60분 막 70분 이때마다 교체되잖아.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리고 애초에 사르가 뛰는 스프린트 거리가 네. 사르 포로 요런 자리가 The 반도벤 man. 걔가 뛸 때 혼자 뛰냐 아니면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옆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랑 몸싸움하고 혹은 이 공을 내가 어떻게든 따기 위해서 그 마지막 점먹더니까지 짜가지고 태클을 거냐. 전먹던 자는 힘을 짜내. 그럼 햄스트링이 원래 언제 올라와? 그럴 때 순간적으로 팍 할 때 올라오잖아. 네. 그래 근데 우도기도 어떻게 보면 이 스프린트 많지 복귀 스프린트 많지 드라구신 이거 아니 반더벤 이거 많지 근데 사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묵직한 70% 80% 런닝이 많지. 그냥 약간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잖아. 그러면 제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박지성 선수는 현역 때 그렇게 많은 거리를 뛰었는데 햄스트링이 안 나가죠? 박지성 선수 내가 방금 말한 게 그거잖아. 아니, 그 그걸 속도가 다르잖아. 100%뛸 때도 많았는데 왜 힘이 안 늘어나냐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스프린트 많이 하는데 왜 햄스트링이 안 늘어나냐고. 퍼거슨이 로테이션 잘 돌렸잖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 햄스트링이 나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 지성이 형 그래가지고 무릎 연골이 아프셨잖아. 무릎이 아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뛰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가가 당연히 오는 거잖아. 그래. 네, 아무튼 뭐 이
왜 말에는 이렇게까지 포스텍을 보호하는 거지? 아니,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축구가 그 공격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아니, 수비 잘하면 물론 좋죠.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물론 문동우님은 이 상황에 맞게 현실 파악해야 된다 하지만 너 지금 딱 버스 막히는 상황인 거야 이러면. 근데 저는 반대로 그 말을 했잖아요. 포스텍이 만약에 슬롯이 이 팀에 오고 음. 토트넘이 왔고 포스텍이 리버풀 갔으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포스텍이 한 시즌에 진짜 엄청난 득점을 나는 100골까지도 친 경기를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부정 안 해 그걸. 그러니까 포스텍은 팀을 잘못 온 거지. 나는 포스텍이나 감독이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나도 포스텍이 싫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팀을 잘못 온 거지. 어. 좋은 스쿼드가 있는 빵빵한 팀에 갔으면은 미친 역량을 보여줄 감독이라는 거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지. 좋은 많은 감독이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포스텍 전술이 문제다. 포스텍 이 감독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조금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감독의 전술, 감독의 축구는 문제가 없다. 단순히 이 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다는 거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현시가 타협을 안 해요. 왜? 현시가 타협을 안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온 감독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리그에서 강팀들만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현시가 타협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도 맞긴 하지. 왜냐하면은 셀틱,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고 요코하마 J리그에서 잘하는 팀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굳이 내가 현시가 타협을 해야 돼?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타협을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나는 잘려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안 하면은 아니 안 하고 있잖아. 오늘도 아마 내가 봤을 때 또 미친 전방 압박과 살라의 뒷공간과 아놀드가 대충 돌려치기 이런 걸로 폭파당하지 않을까 뒤에가 또 공간이? 그럴 가능성이 근데 매우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모르긴 해 상남자라서. 이게 진짜 막 고집 뭐 똥꼬집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포스테코 골라는 똥꼬집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고집이 아니라 그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가끔 해봐야 된다. 타협을 모르는 게 똥꼬집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없다.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의 전술에 있어서 욕을 먹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먹어야 된다니까. 전술이.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하려면 포스텍의 공격 전술은 비판할 게 없다. 이게 깔린 다음에 대신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어떤 전제 조건을 다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왜 오마카세를 계속 먹냐고요. 그리고 나한테 왜 힘들다고 해. 예를 들어. 그래, 맞아요. 아니 네가 자꾸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엄마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니야. 엄마 왜 나는 건물 안 줬어. 엄마 왜 나는 차가 기아야. 나는 맞죠. 왜 레인지로버 안 사줘. 왜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자기가- 엄마한테 계속 가서 따질 거야?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 이거 직시를 해야지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어쨌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감독이고 오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요 인터뷰도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 선수를 자극하기보다는 더 오늘 경기 이기기 위해서 한 인터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보 김코치 여자친구한테 오마카세만 사줘. 김코치 개띠껍네. 아니 맞아요. 이거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맞긴 맞아요. 지금 어쨌든 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이 더 좋은 팀 있으면 잘했을 거라는데 그건 나도 동의해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팀은 좋은 팀이 아니니까요. 나도 그건 진짜 동의합니다. 리버풀이 아니니까. 지금 이 저도 사람.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만약에 뭐 PSG를 갔다 하면 어차피 PSG가 우승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예시가 빈슨 콤파니야. 콤파니. 근데 또 본인은 또 콤파니 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좋아했어요. 근데 미네니 뭐 안 데려간다 뭐 데려가도 뭐 6개월 계약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300 박으면서 콤파니가 번리해서 그 축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토트넘 같은 느낌인 거지. 강등권 팀을 데리고 포스텍처럼 그런 축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등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 진가를 그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도 이 팀에서 만약에 포스텍이 잘려도 바로 일거리 찾는 건 식은죽 먹기지. 바로 세계 4대 리그에서 잘 나가는 팀에서 이 사람 채갈 것 같아요. 투자하는 팀에서. 근데 과연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해도 지금의 리버풀만큼 했을까? 저는 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놀드랑 로버트슨 데리고 지금 축구하면은 아작날 것 같아요. 거기다 반다이크가 뒤에 봐주고 옆에서 고메스나 컨사나 뭐 그렇죠. 코나테 있지. 그다음에 왼쪽에도 치미카스 백업으로 나오고 오른쪽에도 유망주 선수들 나 많잖아요. 왼쪽 학포랑 디아스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격수에 살라. 니네스 있고 오른쪽에 살라 있는데 살라 날라면 그 엘리엇 걔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엔도 같은 애들을 그냥 벤치에 개썩히고 있는데 메갈리스터랑 빌드업 잘 되고 소보슬라이 있지. 그라반베우 에이 멤버 지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리버풀 스쿼드를 보면은. 근데 지금까지 이 팀에 왔던 모든 대부분의 감독들이 현실 타협을 다 했어요. 콘테 현실을 느끼고 수비 축구
극강으로 했죠. 무리뉴 현실 느끼고 카운터 어택 쳤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텍은 잘린다니까. 그거는 아니, 결국 구단의 사이즈가 팀이 문제인 아니, 거예요. 그건 맞아. 그건 한 적이 없어. 아니, 현실을 타협해도 잘려. 현실을 타협 안 해도 잘려. 뭘 어. 해도 잘리면 도대체 이건 뭘 해야 안 잘리는 거예요? 포체티노 정도는 해야 안 잘리는 건데 그게 쉽지 아니, 않아요. 포테츠도 잘렸어. 근데 그 사람도 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 그냥 그거는 여러분 이 한 구단이 100년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 역사에서 진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하는 페이지이긴 해. 기적이 일어난 해예요. 그때는. 그 기적에 손흥민이 껴 있었던 것뿐이야. 그 진짜 해에, 대단한 거야. 그 황금 멤버에 있었던 그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콘테 무리뉴는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성적은 좋았죠. 근데 그때도 팬들도 똑같았어요. 재미없는 축구, 수비 축구 못 보겠다 나가라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텍이 나간다고 더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긴 힘들어. 그쵸. 그거는 나도 공감을 해. 근데 계속 이런 식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패배가 쌓이고 결국 유로파 리그라든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가는 순위가 가게 된다면 조금 지루하고 조금 재미없어도 다시 거기를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감독. 이 와야 된다는 거지. 현실 타협을 하면서 수비할 때는 개같이 수비만 하고 더 또 대치고. 공격할 때는 진짜 극강의 공격을 보여주고 이 타협점이 있어야지. 그냥 마냥 낭만만 찾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야. 그쵸. 근데 더 이상 토트넘에는 무리뉴, 콘테와 같은 S급 감독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못 오죠. 왜냐하면은 그 감독들이 여기 와서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떤 S급 감독도 이 팀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포스텍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포스텍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감독을 또 한 번 찾지 않을까.